안녕하세요. 덕방연구소입니다. 사회 초년생분들이 당할 수 있는 이 원룸 전세 사기를 알아볼 텐데요. 이 원룸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이 원룸이 있는데, 이 보통 원룸 건물에는 다른 세입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이 302호가 이 전세 5천으로 나와서 이 부동산을 통해서 그 원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이런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해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이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못 오고 이 자기네가 그 원룸을 전부 관리하니까 이 집주인 대신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자고 했어요. 이 부동산 실무에서 이런 대리 계약은 자주 있는 일이고, 요즘 전세 물건도 찾기 힘든데 이 부동산에서도 괜찮다고 하니까 믿고 계약을 했어요. 이 잔금도 다 치르고 그 원룸에 들어가서 몇 달째 살고 있는데 이 우편물이 한 장 날라왔어요. 이 처음 보는 내용 증명이라는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임차인 김억을 씨 보시오. 302호 월세를 3달째 연체하였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니 이번 달까지 짐을 빼고 나가시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월세를 밀렸으니까 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데, 이 세입자는 당황스럽죠. 나는 분명 월세가 아니고 이 전세 5천으로 살고 있는데. 이 집주인이 잘못 보낸 줄 알고 전화를 해서 제가 사는 302호는 몇 달 전에 계약할 때 이 집주인분이 못 오신다고 이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전세 5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 계약서도 있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 집주인이 하는 말이 이 부동산이 대리 계약을 한 건 맞는데 저는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 저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라냐고 되려 큰 소리를 치는데요. 이제 세입자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심장이 떨리죠. 알고 보니까 처음에 이 집주인이 이 부동산 사무실에 이 전세가 아닌 보증금 500에 월세 40으로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 부동산에서 집주인 몰래 이 전세 5천으로 계약을 하고 이 5천만 원을 이 부동산 계좌로 직접 받고 이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했다고 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한 달치를 직접 입금해 준 건데요. 바로 이중계약 사기를 치고 먹튀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알고 보니까 그 원룸에는 이렇게 사기당한 세입자들이 많았어요. 보통 원룸 건물 전체를 부동산 사무실에서 관리를 해주고 이 집주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점을 악용해서 이런 사기를 친 건데요. 대부분 부동산은 정말 성실하게 중개를 하는데 불법으로 자격증을 빌려서 운영하거나 개념 없이 한탕 해먹고 먹튀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 신뢰도가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중개업소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부동산 사무실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대표인 이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똑같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소속공인중개사, 이 자격증 없이 일정 교육을 받고 간단한 업무 보조를 하는 직원인 이 중개보조원,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직위로 구분돼서 중개 업무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부동산 사무실 대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합법적인 정상적인 계약인데, 이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명백한 불법이고, 이 자격증을 대여해서 이 불법으로 운영하는지 충분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 부동산 사건 사고들이 이런 불법 중개업소에서 한탕 해먹고 도망가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확인하려면 이 부동산 사무실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이 대표 이름과 사진,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름과 사진을 확인해서 내가 계약하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검색 사이트에서 이 부동산 중개업 조회나 이 공인중개사 조회를 검색하고 들어가서 이 부동산 상호와 지역을 입력하시면 그 부동산 사무실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대표는 누구인지, 현재 영업 중인지 정지 중인지, 등록된 직원들의 이름과 직위까지 자세하게 나오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검색을 해봐도 없는 부동산이라면 이건 무등록 불법 중개업소일 확률이 크니까 이 계약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시군구 이 중개업 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을 해서 피해를 예방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세입자
피해자는 사기당한 보증금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기친 부동산에 달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미 도망가고 없어졌죠. 그럴 때는 이 부동산이 가입해 놓은 이 보증보험에 청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 부동산들이 가입한 이 보증보험은 보장 한도가 1억까지예요.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1억까지 주는 게 아니고, 이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가 입증됐을 때 지급을 해주는데, 이렇게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많을 때는 내 피해 금액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은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는 건데요. 이 전세 계약할 때 이 부동산에서 정말 계약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이 집주인이 써준 위임장을 믿고 계약을 했으니까 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을 해서 이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볼 수는 있는데, 이 소송하면 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스트레스도 받고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안 당하려면 이 대리계약 시 꼭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위임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 위임장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인데, 먼저 계약하는 부동산의 주소와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를 하고, 이 소유자, 집주인의 이름과 인적사항, 연락처까지 기재를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위임 내용과 범위인데요. 전세 계약을 하는지 월세 계약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금액까지 기재를 하면 더 확실한 임대차 계약 위임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기재를 하고 이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 신분증이 진짜인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는 이 주민등록증은 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이 주민번호랑 발급일자를 넣어서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이 홈페이지에서 면허 번호와 일련 번호를 넣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계약서와 이 위임장에 이 위임인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이름 옆에 찍고 이 위임 날짜를 기재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이 위임장에 효력이 있다는 이 기한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여기서 꼭 확인할 게 있어요. 위임장에 찍힌 이 소유자의 인감도장 모양과 인감증명서에 나와 있는 이 인감도장 모양이 같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모양이 서로 다르다면 뭔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물론 진정으로 작성된 이 위임장일 수도 있지만 위조가 됐다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꼭 인감도장 모양을 확인해 보시고, 이 추가로 인감증명서를 누가 발급받았는지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았다면 이 본인 칸에 체크가 돼 있고, 이 대리인이 발급받았다면 이 대리인 칸에 체크가 돼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 대리인이 발급받았다고 해서 뭐 무조건 효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더 확실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대리계약 시 주의사항 두 번째는 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월세를 무조건 소유자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계약할 때 대리인이나 부동산에서 어떤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 대리인 계좌나 다른 사람 계좌, 이 부동산 사무실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사례에서도 이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지만 이 보증금을 소유자 계좌로 입금을 했다면 그런 사기에 당할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꼭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고요. 마지막 주의할 점은 이 계약할 때 위임 서류를 확인하시고, 이 위임장에 나와 있는 이 소유자 연락처로 전화 통화를 해서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는 얼마인지 이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고, 이 통화할 때는 녹음을 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이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할 때 꼭 체크할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꼭 기억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